팟캐스트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파랑담배다. 멋진 사나이 싸움에는 천하무적 사랑 뜨겁게 바로 내가 파랑담배다. 멋진 파랑담배다. 예, 안녕하십니까. 화랑담배 진행자 문영철입니다. 오늘 저희가 첫 방송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저희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분들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방송은 군대를 화끈하고 거칠고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종래에 나왔던 방송들이 무기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거에 편중돼 있는데요. 저희는 그게 아니라 우리 장병들이 어떤 걸 먹고 입고 쓰고 자는지, 그리고 어떤 문화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신랄하고 깊게 이야기를 좀 해보자는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진행자인 저는요, 디펜스 21에 현재 기자를 하고 있고, 대위로 전역을 해서 현재는 예비역 소령으로 예비군으로서 제2의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소개는 일단 이걸로 하고요. 나머지 분들 소개를 제가 한 번씩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치현 씨하고 그다음 이동훈 씨 이렇게 두 분을 모셨는데, 이분들 소개를 제가 먼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치현 씨는 디펜스 타임즈의 기자시고요. 전문 분야는 군사 무기 쪽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동훈 씨는 여러 곳에 자유기고를 하고 계시는 자유기고자시며 번역가신데, 주로 관심 분야는 저하고 비슷하게 군사 문화 쪽을 다루고 계신 분들인데요. 자, 한번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월간 디펜스 타임즈 코리아 이치현 기자입니다. 저희 디펜스 타임즈 코리아는 무기 전문지이다 보니까 저도 군사 무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문 기자님하고 이제 최근에 교류를 하면서 이제 군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입니다. 소개는 아까 문 기자님이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말씀 안 드린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또 제가 군사 관련 번역가이기도 해서 또 이런저런 군사 관련 양서들을 한국의 독자들한테 소개해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저희들 소개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차후에 이제 방송하면서 구체적으로 더 자기들 소개가 나올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재미나게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저희 첫 방송인데 솔직히 엄청난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일단 기획은 저희가 잡았지만 예전부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진짜 사나이하고 마지막에 약간 시간이 남는다면 병역 문제에 대해서 요번에 한번 살짝 언급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진짜 사나이가 저번 주 일요일 날 이제 1기 멤버 3명이 전역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진짜 사나이에 대해서 물론 그동안 언론에서 많은 공분들이 올라왔습니다만, 이 세 분들이 다 군사 관련돼 있는 전문자로서 우리 전문가가 바라본 시각에서 실제로 또 진짜 사나이의 어떤 뒷모습들, 알려지지 않은 모습들, 그리고 정말 이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신랄하게 한번 까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까봐야 됩니다, 이건 진짜. 자, 다들 일단 1년 동안 이렇게 쭉 진짜 사나이 보셨을 텐데, 거의 2년이죠, 이제는. 이제 2년이 돼가네요. 네. 보시면서 느낌이 어떠셨어요? 일단은 이치현 씨 같은 경우에는 군사 무기 매니아 쪽이시니까 뭘 굳이 제가 무기 쪽이라고 해도 일단 돌아가는 것 자체를 쭉 지켜보면은 처음에는 그래도 좀 예능이다 보니까 약간의 조작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티가 좀 덜 났는데, 어느 시점인가부터 아마 그게 기억하기로는 해군 2번째 편이었을 겁니다. 그때부터는 확실히 조작의 티가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네, 일단 좀
벌써 보면 벌써 현역들 그러니까 간부 병사 가리지 않고 벌써 이제 카메라를 의식들 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 또 너무들 이벤트들을 워낙에 너무 많이 벌립니다. 그 보통 그 군생활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그 군부대에서 걸그룹이 공연을 하는 거는 거의 뭐 아주 가끔 있을까 말까 한 거 아닙니까? 아 드물죠. 오게 되면 거의 뭐 광신도 수준이 되죠. 그렇죠. 전 장병들이. 네. 그거를 가는 부대마다 다 합니다. 그래요? 방송에는 다 안 나왔던 거. 거의 가는 부대마다 다 합니다. 오. 보면은 거의 그 해당 부대 마지막 회 정도에서 거의 나오는데 시스타도 나오고 레인보우도 나오고 뭐 AOA도 나오고 그럽니다. 뭐 근데 그건 장병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그 신의 축복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한데 참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뭐 그런 거 그렇게 되겠죠. 뭐 이동훈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느끼신 게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작년 지상군 페스티벌 때 예. 그 저희 그 디펜스 21 플러스를 위해서 그 취재를 갔거든요. 제가 현장에. 근데 딴 거는 그 다 접어두고서라도 거기서 그 진짜 사나이 출연진하고 그 지역 그 계룡대 그쪽 지역 그 해병대 전우회하고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에피소드를 찍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취재를 위해서 갔으니까는 그거를 그 찍으려고 하는데 그 MBC 제작진이 막 그거를 취재를 못하게 그 방해를 하더라고요. 네, 톡식을 했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기자분들도 그 이야기를 언급을 하시던데 현장에서. 예, 그 과연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 네, 그 어차피 그 매체가 다르고 또 저희는 월간지다 보니까 그거를 또 찍은 다음에 뭐 인터벌이 최대 한 달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인터뷰 한 달 정도 나가죠. 저희는 인터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뭐 자기 그 일단 제작진들이 그렇게 그 독식을 굳이 해야 됐을까 이게 의문스러웠고 월간지인데 월간지임에도 뭐 설마 스포를 할 줄 안 거 아닐까요? 절대 안 되죠. 네, 계속 진행. 다들 잡지 만들어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일간지한테 뺏기지. 예, 그렇죠. 네. 절대 안 되죠, 그건. 네, 그러고 이거는 그 방송하고 조금 외적인 문제인데 그 아실 거예요, 다들. 그 작년에 그 우리 군내에서 이런저런 군기 사고가 많이 나갔고서. 아, 그렇죠. 예. 상당히 좀 우울했던 기간이었죠. 2014년은. 예, 그래서 막 그 뭐 군 폭력을 완전 제거하겠다. 뭐 이런 그 얘기도 그 언론에 군인분들이 그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송 외적인 부분이에요. 그 제가 그 취재를 하다가 그 우리 육군 그 병영 생활 모습을 그 전시해 놓은 그 전시물을 봤는데 예. 매년 그거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그 난리를 겪은 해의 그 전시물 치고는 어떤 우리가 그 병영 문화를 개선하고 장병들이 진짜 그 동료한테 그 맞아 죽을 걱정 없이 편안하게 군 생활을 하겠다.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그 결의가 전혀 안 보였어요.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예년보다도 더 그 전시물이 더 줄어든 것 같고. 아니, 근데 그날 네. 그 계룡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간습과 구습을 철폐하고 그렇죠. 병영문화 혁신을 네. 이끌어야 된다. 군은 여기에 눈을 떠야 된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나요. 네, 저도 계룡대에서.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네. 그 얘기를.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군은 정작 중요한 건 병영문화에 대한 전시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변화나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저도 2013년 지상군 페스티벌 갔다 왔는데 아마 전 참고로 전 작년에는 안 갔습니다. 근데 작년이나 제 2013년 갔을 때나 전시했던 게 거의 똑같아요. 아, 예, 그것도 그런데 제가 하나 느낀 건 그거예요. 우리가 그 진짜 사나이 파리가 파리예요, 판매예요. 파리 맞죠? 예, 영은맨이야 지금 우리 군대가 따지고 보면 뭔가 군을 홍보할 게 진짜 진중한 무게 있는 판매물이 없으니 그냥 싸게 나와 있는 거 그냥 주워다 파는 식의 논리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번에 진짜 그 지상전 페스티벌 작년에 2014년 지상전 페스티벌도 마찬가지였던 게
그 진짜 사나이 출연자들이 밀랍 인형으로 모여가 이렇게 쭉 깔려져 맞습니다. 있으면서 그 병영생활관에 있었어요. 예, 그렇게 그게 전면으로 나왔다면서요. 전면으로 나오고 그거 참고로 2013년에도 나왔습니다. 예. 예, 근데 또 하나가 보면은 그 실제로 병영에서 하면 안 되는 모습들까지도 그게 재현을 했더라고요. 우리 샘 해밍턴 씨께서 그 취식물을 드시고 계셨죠. 예.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 생활관에서. 예, 햄버거 그것도 보급 나온 햄버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먹는 거는 식당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규정에서 햄버거가 아니라 그거 핫도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핫도그였습니까? 네, 핫도그 맞아요. 예. 뭐 저도 이제 케찹 발라진 거. 저도 이제 눈이 가물가물 하나 봅니다. 하여튼 그 불가능한 현실을 그냥 자기들은 아무 생각 없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이제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도 있지만 조작이다라는 이런 지금 두 분들의 이야기가 맞죠. 조작과 정보의 독점 그리고 어떤 물건의 판매 같은 약간 그 자본 형성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지금 진짜 사나이가 많이 변질됐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봐도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사실 뭐 군대가 장사를 하는 거죠, 사실. 예를 들면 저는 조금 이겨서부터 느꼈어요. 처음에 제가 진짜 사연을 봤을 때 여기서 제가 군생활 제일 길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래 제대로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물론 저도 이제 좀 인터벌이 있지만 이렇게 가서 보면은 요즘 병사들이 장병들이 참 옛날 우리 때보다도 많이 나아졌다. 그리고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나 우리 중대원들하고 야야 뭐 없냐 이러면서 중대장이 맛다시 꺼내서 비벼 먹습니까? 뭐 이랬던 기억들 막 그런 게 팍팍팍팍 이렇게 와서 야 저 방송 정말 좋네. 나도 저런 방송 한번 나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처음 신선했어요 이 방송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조작, 특정인 밀어주기 그리고 특정 군부대 미화하기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느낌. 이걸 느낀 게 어디냐면 장하론 소위 사건. 27사단 수색대. 그렇죠. 그 장하론 소위가 보면 그때 뭘 했냐면요. 그 수색대 교육을 들어갑니다. 네. 그 들어가면 계급장 다 떼요. 떼고 하는 거죠. 맞죠? 네, 물론 여군분 한 분 계시지만 여군은 딱 신분이 여군은 부사관부터 시작하니까 간부랑과 그렇죠. 네. 속일 수가 없는 관계지만 남군들 같은 경우에는 속여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래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아봤지만 그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요. 그 장교로서 어떤 그걸 기른다기보다는 그 수색대 같은 경우는 팀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물론 계급 지휘의 지휘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람들과 얼마나 내가 인간적인 유대 감각을 가져야 이 특수한 임무에서 살아나갈 수 있다. 그래서 모두와 팀워크를 맞출 수 있다는 게 교육이 지침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 자체가. 그래서 계급장을 다 뗍니다. 그렇죠. 계급장 의식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장하론 소위가 그 교육 받다가 물론 처음 방송에서는 장하론 소위의 신분이 나오진 않았어요. 않았는데 조교가 다가와서 졸고 있는데 이제 뭐라고 하니까 지적을 하니까 앉아서도 큰 소리로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를 보일 수 있는 행동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굳이 조교 앞에 얼굴을 내밀으면서 감을 고래고래 지른 걸 보고 전 놀랐죠. 아니, 안 한 거죠, 그죠? 아니 저게 만약에 신병이라면 그때는 계급을 모르니까 저게 가능한가? 저 무슨 행동이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돌발 행동에 대해서 다음에 포탈에 뭐가 올라왔냐면 장하론 알고 보니까 육군소이고 엄친하다. 육군사관학교 위탁교정 갔다 오고 막 이랬다. 장하론이 막 이렇게 올라가 있어. 진짜 사는 그 편은 장하론이 핵심이야. 키워드가. 그죠? 그걸 딱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다음 주에 아주 대대적으로 나왔죠. 네, 잠시만요. 네. 이야기 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잠시만 제가 통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 느낀 게 뭐냐면 장교가 절 교육을 받으려 그러면 계급장 의식을 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렇게 했다면 저걸 어떻게 부하들하고 친밀감을 가지고 저 친구가 나갈 수 있는가 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장하론 소위가 떠버렸죠. 붕붕 떠버렸죠. 그리고 그 친구가 육사 출신이었어요. 육사 출신 밀어주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예비역 장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나도 장교했지만 저게 말이 됩니까? 저 후배는 잘못된 겁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장하론 씨가 연예인 장교가 돼버렸죠. 그렇죠. 으라차차 이등병인가요? 네. 국방 TV에 보면은 그 좀 덜 알려진 걸그룹들이 나와서 이등병 체험을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으라차차 이등병이라는 건데 거기에서 27사단 수색대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장하론 소위가 바로 그때는 진짜로 소위 계급장을 달고 그러고서 교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특정 출신의 특정 장교의 미아라든지 군부대의 어떤 그런 것들로 그리고 언론사는 이런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더 방송률을 성취율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또 하나는요. 이거는 그때 제일 처음에 그냥 느낀 부분이었습니다만 다들 뭐 현장 부대들 취재를 많이 나가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저도 나가고 있고 나가면서 정훈 장교들하고 컨택들이 많아요. 많죠. 네. 그러면 정훈 장교들이
이거 뭐 말씀 나가면 그 뭐 내가 나갔던 어떤 부대들 뭐 방송 나간 부대들 이렇게 조사하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는 말씀을 드리기 좀 제한되지만 아주 그 힘든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대 홍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응해주는데 이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그 작년 국정감사 때 김강진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진짜사나이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게 군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군 잘못됐습니다. 그거 얄팍하게 써먹으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군인들도 피해자들이라는 거죠. 가서 보니까. 무리한 택도 없는 요구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부대는 교육훈련을 해야 되는데 교육훈련도 못하고 없는 병사들 지원해 줘야 되고 스태프들 비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이 친구들 어쨌든 웃기게끔 나와야 되니까 군이 어쩔 수 없이 망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군에 대한 진정한 본질의 모습들이 희석돼 버리는 그리고 그 진짜 사내가 그렇게 인기를 끌었는데 우리 작년 한번 둘러보죠. 결국 뭐가 터졌습니까? 병영에서 엄청난 사고들이 많이 벌어졌죠. 임병장 사건이라든가 윤일병 사건이라든가. 과연 그러면 진짜 사나이 보여줬던 모습은 뭐냐? 총기를 난사한 뒤 달아났던 무장 탈영병이 결국 체포됐습니다. 이 탈영병은 체포 직전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28 사단 의무대에서 군 복무를 하다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숨진 윤일병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기들 3명을 나가면서 이제 저희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인 거라고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죠? 자,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혹시 뭐 재미난 거 있으십니까? 취재 중에 진짜 사나이 관련돼 가지고 뭐 혹시 들었다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진짜 사나이 그 일단 방송 돌아가는 걸 쭉 보면요, 다들 그 확실히 보여주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네. 보면은 일단 최신 장비가 배치된 부대 위주로 가고요. 거의 무조건입니다. 그거는 뭐 실제로 예를 들자면은 그 저 수도기가사단 전차대대 같은 데는 K1A2가 배치된 데였거든요. 그건 K1A1의 개량형이죠. 그리고 20기가 보병사단에는 K21장 보병 전투차가 배치된 데였고. 이야기하실 때 일반 독자들도 계시니까 청자들도 계시니까 뭐 보병 전투 차량이면 벌어서 뭐 장갑차 뭐 이런 식으로 조금만 설명을 조금만 디테일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하여튼 최신 장비들이 배치돼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 또 그 공병 그러니까 7공병여단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계화된 공병여단인데 그 대체로 우리가 공병 부대하면은 기계화 그런 거 없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네. 예, 대부분. 네. 주로 그런 데 위주로 돌아다니는 거 있고 그리고 시설도 마찬가지인 게 그 전부 신막사입니다. 그렇네요. 네. 낡은 데가 나온 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전부 같아요. 침대형 신막사고. 그렇죠. 28사단 같은 경우는 낡은 막사였지 않습니까? 요번 같은 경우에 사건이 28사단. 네, 28사단 그렇죠.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것도 그러면 저 이동원 씨가 또 취재관이나 뭐 이렇게 또 왔을 때 이렇게 느끼신 게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모르겠어요.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어떤 사실 이건 진짜 사나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가장 이게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이 전역자가 공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는 네. 동감을 좀 했었어요. 예. 초기에 방송 초기에. 근데 가면 갈수록 동감을 못하는 방송이 돼가면서 심지어는 가짜 사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어떤 이런 군 관련 프로그램을 낼 때 인식이 그런 걸 만드시는 분들의 인식이 아직도 잘하면 90년대 못하면 80년대에 머물러 있지 않나. 배달의 기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사나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한번 그동안 한국군 병사들의 병영 생활 다룬 어떤 프로그램이나 보도 자료 나온 거 사진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배열이 거의 다 어느 시대에 찍어도 다 비슷해요. 바둑 두는 병사 한 명 있고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병사 하나 그렇죠. 있고 그렇죠. 편지 읽는 병사 하나 있고. 근데 더 이상 시대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 그렇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제가 취재 때문에 전방부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중대장 할 때하고 너무 바뀌었더라고요. 그 중대장 때는 애들한테 이렇게 나가면 뭐하냐 이러면 일단요 중대장님 PC방 잡아놓고 아니면 여관 잡아놓고 해서 자꾸 만들어 놓고
일단 중국집에 가서 탕수육 시켜놓고 꼬량 딱 깔고 한 잔 찡하게 빨고 바로 뻗을 겁니다. 자유롭게 보낼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거 좋다 이랬는데 저 요번에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좀 볼 줄 알았어요. 전방부대 이런 데 가면 읍내나 이런 데 가서. 근데 이게 웬걸? 유령도시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요즘 병사들요 그 생각하시는 거하고 달라요. 요즘 친구들은요 소비 패턴이 고급이에요. 다들 4명씩 모여서 펜션 빌려서 거기서 BBQ 이렇게 바베큐 파티하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상인들이 요즘에 살기 힘들어요. 이런 부분 딱 듣고 느낀 게 뭐냐면 짧은 기간에도 병사들은 정말 빨리 바뀌는구나. 그렇죠. 우리 장병들은. 그런데 항상 패턴은 고정화돼 있고 마치 배달의 기수의 연장선을 나는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받아요. 사실상 연장선 맞죠. 근데 이런 분위기가 보면 외국하고 한번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사나이 이런 방송을 봤을 때 처음에는 호응을 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그냥 때우기식의 홍보용, 그냥 매체는 그냥 팔아먹기용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다른 사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 솔다티라는 시트콤이 있었죠. 한 10여 년 정도 인기를 끌고 사라진 방송인데 이 방송 같은 경우는 여가가 없었어요. 제 기억엔. 거의 아주 군대에서 나가면 난리 날 것 같은 소재까지도 러시아군이 타치를 안 하고 그냥 내보냈는데 어느 정도 소재가 나왔길래 그런. 예를 들면 여자 군의 장교하고 병이 눈이 맞아서 사랑을 나눈다든가 보급품을 몰래 뿌려서 딴짓을 한다든가. 구탄 안 70이네 구탄 안 완전히. 나왔습니까? 예? 구탄 안 나왔습니까? 구타 이런 장면도 나오죠. 와. 근데 러시아군이 그 당시가 지금도 러시아군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하지만 안 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병역 문화 역시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가 러시아군인데. 많이 어렵죠 거기도. 근데 러시아는 그나마 좀 우리보다 좀 유연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여과 없이 보내면서 공분을 얻게끔 이게 잘못됐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없지 않느냐. 근데 보면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그 밀리테리 제라블인가요? 공군에? 네, 레일 밀리터리 불이었죠. 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 소리 나오죠 거기. 그런 병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여과 없이 내보냈지 않습니까? 작은 시도는 분명히 우리도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시도 없이 그냥 전부 다 천편일률적인 방송?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급 군사 문화 컨텐츠가 없다. 싸구려만 있다. 그걸로 다 우려먹으려고 그런다.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군사 문화 전문가 쪽이시니까 이동훈 씨가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철학과를 나왔는데 어떤 우리나라 군대에서 그 여태까지 그 주도적으로 그 만들어냈던 어떤 문화 콘텐츠를 보면은 과연 이 속에 그 내재된 철학은 어떤 것인가? 예, 어떤 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과연 이것을 통해서 어떤 거를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전달을 하려고 만들었다. 이런 게 안 보인다거나 좀 의문스러운 게 많아요. 전달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뭘 보여주고 뭘 말하려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더 나아가면은 과연 어떤 우리나라에서 군사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떠한 주제 의식을 머릿속에 넣고 그런 작업에 임하고 있는가, 그런 게 좀 모르겠어요. 제가 감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캐치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편하게 나눌 때 오늘 아마 방송이라서 조금 딱딱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럼 대신 이야기를 하자면 바보 이반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보 그렇죠. 이반. 유명한 소설이죠. 그러니까 바보 이반의 내용이 뭡니까? 바보 이반이 군대에 대해서 군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데 군대를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바보 이반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그 군악대처럼 나팔 불고 춤추고 군무를 추는 군대의 모습이 진짜 그냥 군대의 모습인 줄 알고 그렇죠. 군대가 그냥 노는 단체라고 생각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악용해서 자기 형이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군대. 그렇죠. 그리고 알고 보니 자기 이웃이 죽고 자기 이웃의 재산이 없어지고 그렇죠. 이걸 보면서 바보 이반이 더 이상 군대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시사하는 바가 그때 말씀하셨던 게 군대의 본질을 흐리는 방송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군을 홍보를 하는 건 좋지만 군의 본질을 흐리지 않고 그리고 좀 더 시민에 가까운 시민의 눈에서 맞추되 군의 본질은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건전한 방송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전달력이 하나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마치 저 무기 좋아, 저 무기 와 크다. 그러니까 심지어 말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의식 없는 밀떡들을 생산해내는 과정에 한 명이 1000명이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솔직히 그때 나오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자, 그럼 일단 그런 정도 이야기, 일단 군사 문화적인 이야기까지 나왔고, 진짜 사나이 요번에 또 보니까 이제 여군들이 요번에 또 등장을 해서 입대를 하는 걸로 나왔던데. 네, 이번에 여군 특집 2탄이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나갈 예정이죠. 펜은 안 붙일 거야. 알아볼게요. 나 진짜 그럴 수 있는데. 이 여군 특집 예전에도 한 번 있었잖아요. 첫 번째 여군 특집이 있었죠. 예전에. 그때는 이제 좀 반응들이 좋았지 않습니까? 국민들 반응이. 그것도 사실은 저도 왜 좋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여자니까. 이제 그런 여자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군이라는 너무 강한 이미지, 딱딱한 이미지, 그리고 암울했던 병영의 어떤 사건들, 그래서 군이 좀 더 유해지기를 바라는 심리가 내면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여성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 그렇게 호응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근데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이동훈 씨 전문이지만 그 밀리터리 뭐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뭐 이야기가 나가면 너무 산으로 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와서 그 군이 실제로 이런 부분을 반영이 돼서 군이 조금 유한 군, 진짜 부드럽고 그런 군이 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데 방송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대부분 인식을 못하고 그냥 여자가 나오니까 방송률이 높아진다. 이래서 2탄을 기획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말초신경 자극하는 것만 거의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동훈 씨가 봤을 때는 다음 내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보셨을 때. 아유 뭐 저기 그 사실 뭐 저야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어요. 저기 그 막 사실 어떤 그 군대 관련 문화 콘텐츠는 저도 진짜 그 볼 만큼 봤는데 특히나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면은 저기 막 그 특히나 그 여자들이 그 교육생으로 나오면은 이 훈련 빡세 힘들다 막 엉엉엉엉엉엉 짜고 막 그 남자친구 생각하고 징징거리고 그래도 우리는 해냈어 와 짝짝짝짝 이런 식으로 뭐 끝날 것 같아서 솔직히 그 속된 말로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근데 그게 반대로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저항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군을 갔다 온 남자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당연히 그렇겠죠. 저기 뭐 특히나 제가 뭐 번역했던 책에도 나오는 얘기지만은 그 모든 그 군대가 다 최근 그 여성 인력을 많이 채용하는 추세인데 그 과정에서 이런 딜레마를 겪습니다.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체력 차이가 너무 커요. 이게 그렇죠. 예. 50대 남자의 체력도 20대 여자보다 더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그 남자 기준에 맞춰서 훈련을 시키면은 그 여자 교육생들 대부분은 못 따라와요. 그래서 뭐 선진국 군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를 쓰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수류탄을 던지는데 남자용 수류탄하고 여자용 수류탄하고 그 무게가 달라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느 나라가 그런? 저 어느 나라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했는데 제가 그 번역한 책에 나옵니다. 이게 그 책에는 국가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행군 코스도 뭐 교묘하게 돼 있어서 얼핏 보면은 그 남자 교육생이나 여자 교육생이나 그 비슷한 거리를 뛰는 것 같은데 여자가 그 뛰는 거리가 짧아요. 예, 뭐 이런 식으로 그 조작된 훈련을 시키는 나라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군은 뭐 저는 이제 장교 출신이니까 여군 장교 과정의 훈련들을 많이 봐왔지만 그런 배려가 거의 없거든요. 물론 여성들의 이제 신체적인 특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주긴 하지만 그렇게 아주 세심하게 반영은 안 하고 또 여군들도 또 장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라 좀 인식이 잘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여자로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연약한 존재로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거부한다라는 인식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방송이 좀 보면은 실제적인 그런 배려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없이 그냥 힘들어해 이런 것만 너무 부각시키고 그렇지만 실제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의 청자들은 군의 경험 있는 사람들은 저게 뭐 힘드냐 왜 저거 보고 힘들다 그러느냐 징징거리느냐 이런 저항들. 그러니까 실제적인 진짜의 팩트의 모습들이 전혀 안 나온다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그렇죠. 팩트 말씀하셨으니까는 저도 이 말은 꼭 하고 넘어가야겠는데 우리나라 저기 그 군사문화 콘텐츠 중에서 또 제일 그 내용 제일 안 다뤄진 게 제대로 안 다뤄진 게 또 그 여군 얘기예요. 의외로 그 우리나라군에도 그 많은 여군들이 복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중에 뭐 내가 겪은 군 생활은 이렇더라 자기가 실제로 생활한 거를 생생하게 증언한 내용이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군들이 말을 되게 아낍니다. 예,
그러고 책은 몇 번 봤는데. 그런 상황 그 진짜. 책도 그 남군이 그 쏟아낸 남군들이 생산한 거하고는 그 질적 양적으로 너무나 그 빈약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는 그 어떤 그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솔직히 그 뭐 음식으로 따지자면은 그 진짜 그 경험자가 체험한 거는 일종의 그 회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생선회라고 그게 생선회면은 그 어떤 그 연예인들 나와서 뭐 군대 체험하고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 가공 식품이에요, 진짜. 그렇죠. 진짜를 먹고 싶다. 예, 그런 아쉬움이 항상 들어요. 좀 더 저는. 바꿔서 표현하자면 네. 이거죠. 우리 그 외국 기자들이 우리 잘 속는다잖아요. 우리 라면 포장지 보고. 그렇죠. 인스턴트 라면을 끓여봤자 뭐 이건 인스턴트 라면일 뿐인데 조리에 보면 이쁜 거 많잖아. 그 보면. 그림 좋죠. 그러니까 조리에와 라면이다. 그렇죠. 뭐 그런 거네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리고 그런 그 진짜들이 많이 생산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가공 식품들도 더욱 더 그 진짜 같이 보이려고 애를 쓸 겁니다, 진짜. 그런 과정에서 더 많은 그 시청자들의 저기 그 호응하고 공감을 끌어낼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현실은 지금 거의 예전에 방영됐던 시트콤 논스톱이랑 실제 대학생활과의 간극이죠. 아 논스톱. 그대라는 사람 그대는 너무 달라요 내가 원하는 눈빛보다 날 기대하게 해 언젠가 논스톱처럼 생활하면 대학생활 망하죠. 아니 네. 우리 방송이 화랑담배지 않습니까? 추억의 이 명사잖아요. 화랑담배가 사라졌지만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야 이런 시트콤 이야기하니까 그 옛날에 남자셋 여자셋. 저희가 공교롭게도 또 다들 7, 8년생의 97학번들입니다. 그렇죠. 이 어떤 각인돼 있는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저도 그거 보고 대학생활은 서울은 저렇게 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막상 서울 대학생들 물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천만에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거는. 그거하고 똑같지 않냐 지금 진짜 사나이가 따지고 보면 그렇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미 누가 그렇게 까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뭐 근데 그쪽에서 리얼이란 말은 안 붙였잖아요. 어차피 그냥 그건 시트콤이었는데. 근데 이제 리얼이라는 이름을 달고 하는데 그게 시트콤 수준이라는 게 그게 문제라는. 리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가짜다, 허구다. 아예 그 허구로 갈 거면은 저기 그 다들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일본 애니 중에 그 천공소녀대라는 애니가 있어요. 저기 그 어떤 내용입니까? 그 일본 항공자위대에 그 아시다시피 그 블루 임펄스라는 그 고개 비행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블랙 이글스 같은. 예. 그런데 그 뭐 항공자위대 높은 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나 봐요. 아, 그거 다 남자들로만 구성돼 있으니까 한번 이거 여자 조종사들로만 이루어진 블루 임펄스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여자 조종사들로만 이루어진 그 고개 비행대가 실제로 만들어지고 거기 그 주연은 그 비행대에 배치된 그 남자 정비사인데 그 뭐 물론 그 고개 비행이나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만 정작 돌아가는 거는 그 여자 조종사들 여러 명하고 그 남자 정비사들 하나 사이에 그 하렘 러브 코미디거든요. 아예 그 판타지로 나갈 거면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재밌어요, 진짜. 근데 그거 우리 군이 수용 안 할 거예요. 우리 군대가 아직까지 그렇게 개방적이지 않아.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방송도 아마 저런 식으로 엉뚱하게 까는 게 문제인데 그게 복합적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거는 방송상만 뭐라 할 문제가 아니라 군의 의식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군이 유연하지가 못하니까요. 아 참고로 그 천공소녀대 만들 때는 그 항공자위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있네요. 이게 가까운 나라 일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본 정보 상당히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하늘을 나는 홍보실이었던가요? 예, 맞습니다. 일본 TBS에서 방송했던 그 아주 인기가 높게 인기리에 방영이 됐던데 이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우리 기준에서 보면 센세이션했던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군을 싫어하는 군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는 기자가 군에 들어와서 어떻게 군을 이해하고 들어가는지 그걸 따지고 보면은 군도 자기 아픔을 숨기려 한 게 아니라 내가 아픈 이걸 봐주세요라고 부끄럽지만 옷을 벗어서 다가갔고 그 민간의 기자들도 그걸 벗은 모습을 이렇게 놀리거나 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프구나 의사의 손길로 이렇게 봐주는 시선으로 바뀌면서 건전한 어떤 군과 언론의 관계 그리고 정확한 그 매체로서 언론 매체로서 그 사명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중심에서 보고가 딱 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게 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 보면 만들질 않죠 거의. 그러니까 둘이 접점이 되는 것들을 양쪽 다 노력을 안 한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죠. 이 진짜 사나이가 그거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그죠? 자,
근데 그런 거 만들게 되면 일단 당국이 싫어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진짜 사나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는 뭐 이제 압니다. 진짜 사나이가 가짜 사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먼저 이야기한 분들도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 문제들이 이런 방송이 앞으로는 더 나가도 이제 사람들이 안 믿게 돼 버렸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병역 기피나 이런 쪽에 어떤 걸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진짜 사나이 이야기하고 이런 효과들이 이제 앞으로는 군이 홍보가 더 힘들어질 거다. 결국은 이런 물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군이 자원 확보라든가 이런 게 더 어려워지는 형태로 들어갈 거라는 이야기인데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병역 비리가 터졌죠. 잊을만 하면 터지죠. 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동안 연예인들이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한다 뭐 이렇게 해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효과로 해서 이렇게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됐는데 현빈 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 자원에서 해병대를 가셨고 그래서 뭐 훌륭하게 군복무 마치고 나오셨고 유승호 씨도 있죠. 예, 그리고 그런 또 잘하신 연예인들도 계셨는데 그래서 연예인들이 또 군 면탈하는 거에 대한 이미지도 우리가 좀 많이 잊어져 가고 있었는데 그 김우주 씨, 우주 씨가 이렇게 또 한번 우리에게 그 연예인 면탈에 대해서 새록새록 또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주시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뭐 힙합 가수 김우주 씨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역 기피를 위해서 황당한 거짓말을 했답니다. 그 거짓말이 뭐냐면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귀신이 보인다고 했다고 합니다. 귀신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김우주 씨 사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씩 한 번만 이야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진짜 사나이가 아마 아시겠지만요. 예. 우리 육군 참모총장께서 장병들에게 시청을 권장하는 프로입니다. 그게. 예. 그런 거 통해 가지고 아무리 뭘 하고 그래도 결국은 작년에 보면은 연이은 사건 사고들 많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병들끼리 아주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 이런 말도 나왔고요. 명언이네요. 명언이죠, 뭐. 그런 마당에서 지금 작년에 또 하나 심상이 보인 게 뭐냐면 의경 지원율이 대단히 올라갔어요. 크게 올라갔습니다. 예, 저도 기억납니다. 예. 네. 의경이 막 20대까지 막 올라가고 막 그랬었는데. 미친 듯이 경쟁률이 올라가더만요. 보니까. 왜냐하면은 저는 의경은 그러니까 경찰 당국에서 예전에 2011년에 큰 사건이 하나 터져가지고 그때 원주의 모 전경대에서 2등병 3명이 각 집단 탈영을 해갖고 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높으신 분들이 움직였죠 그때 이제 그래갖고 그 부대는 해체가 돼버렸고 다들 이제 전출을 보내 싹 다 전출을 그냥 보내는데. 근데 지금 보면 이것도 보면 군하고 경찰이 비슷한 게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항상 해체를 시켜버리는데 이건 뭐 좀 다른 이야기니까 그렇죠. 일단 그런데 그러면 그 진짜 사나이 통해서 이렇게 병력 자원 들어오는 거하고 연관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묻는데 일단 경찰이 그렇게 올라갔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벌써 그런 거 보면은 분명히 불법이고 그런 거 자시고 하는 걸 떠나가지고 어째 보면은 병역 기피라든지 그런 게 좀 병역 비리라든지 어째 보면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야기가 정리가 안 되는데 이해가 왜 된다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 진짜 사나이가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 이미 국민들도 안 믿기 시작했고. 그렇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송률을 고집을 하게 되면 다른 어떠한 기획물이 나오더라도 군은 홍보를 하기는 더 힘들지 않겠느냐. 어렵죠, 이제는. 그러면서 병역 자원의 확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어려워질 거고. 그러면서 보면은 지금 요번에 김우주 씨 사건을 들어봤을 때 한동안 연예인들이 이렇게 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였지만 이제 또 다시 보면 역시 군대는 안 갈라 그러는 게 기본적인 모습이구나. 라는 모습이 드러나서 이제 그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본 건데 일단은 좀 그러면 약간 딴 데로 가죠. 예, 좀 약간 이야기가 딴 데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동훈 씨한테 그러면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예. 연예인 병역 비리야 옛날에도 떠들썩했으니까 우리 유모 씨나 다 아시죠? 예. 이 친명을 알죠, 거론 안 알죠. 할게요. GI 아메리칸 GI. 예, 그분 미국으로 간 후에 막 수많은 예비역들이 이
반드시 그 미국도 모병돼서 징병제로 바꿔서 저놈아를 저기 그 군대에 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아니 뭐 했다는데. 작품으로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 이상한 말투 쓰시는 그 캐릭터들이 나오는 그 작품에도 등장을 하셨죠. 연예인 아무튼간에 연예인들 그리고 또 뭐 흔히 말하는 그 사회 지도층들 뭐 병역 비리는 뭐 한국 사람이면 뭐 지겹게 보셨을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자 문 기자님한테 하나 질문할게요. 다들 막 그 어떤 그 병역의 의무를 막 뭐 숭고한 의무 뭐 성스러운 의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말 조심해야 돼요. 지금 솔직히. 그거 나 솔직히 지금 이런 질문 나오면 난 겁나. 나도 요즘에 그 돌 많이 맞아요. 친구들한테. 네, 이게 숭고하다 이런 이야기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우리 뭐 역사를 보면 외침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실제 우리 선조들이 열심히 싸워 지킨 나라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가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이유가 아마 남북 간의 분단이 이게 촉진제가 됐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군에서 가르치는 교육, 그러니까 군 교육과 사회 교육이 마찬가지인데 이 교육의 순환이 전반적으로 우리는 이념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 그 이념적인 교육을 더욱더 맛깔나게 한 양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더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더 드는데. 문 기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만요. 뭐 그 말씀도 맞아요. 병역의 의무가 뭐 숭고하고 신성하다 왜 그런 수식어가 붙게 되었냐고 왜 그렇게 저는 생각하냐면은 아까 그 문 기자님도 바보 위반 얘기 들면서 말씀하신 바 저기 그 어떤 그 병역이라는 의무가 어떤 그 개인의 그 생명의 희생을 그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죠. 그거를 그렇죠. 그게 그 병역의 의무에 임하는 사람이면은 그 자기가 그 병역의 의무를 함으로써 자기 목숨에 위험이 갈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그 인지를 하고 임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게 그 숭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뭐 연예인들이나 사회고위층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내가 위험한 걸 해야 되냐. 군대 안 가고 저기 내가 그 시간에 돈을 벌거나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하니까는 그 어떤 그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군대를 빼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는요. 이게 일반 병으로 가는 사람들이 여태까지는 그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는 그 윗선 장교들, 초급 장교들까지 이제 이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그 군에 대한 비전이 안 보인다고 느끼는 간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입학을 했는데 5년차 전역을 한 사람이 역대 일을 최대로 많이 나왔고 작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입학한 지 채 얼마 되지도 않은 학생들이 퇴교 신청을 30%나 해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야전에 이렇게 가보면 깜짝 놀라는 게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취사 자격증 가지고 있어요. 한국, 미국 수의사 자격증 갖고 있어요. 근데 병을 온다 이거죠. 장교 안 갔어요. 근데 왜 병으로 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신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셔야죠 라고 제가 물어보니 하는 말이 3년요? 길어도 너무 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짧게 해야 된다 이거는 역시.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 사회가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 보면 취업, 스펙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부모 세대들이 자꾸 그걸 하다 보니 자기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군대라는 인식들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 이게 공론화가 안 됐던 거예요 사회에서. 그러니까 진짜 사나이도 보면 이런 모습들을 더 흐려줬던 거고. 이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짓는다면 우리가 진짜 사나이를 비판하면서 그냥 진짜 사나이 방송 그건 나쁜 방송이야라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송이 단점이 있는데 이제는 이런 공분의 진짜 본질은 뭐다? 진짜 본질은 결국 우리 사회하고 군에 있던 문제들이 같이 이제 공유되면서 점점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이거를 직시하고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군사 방송, 민간 방송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군에서 하는 그 정훈 활동이라 정훈 쪽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그러니까 거기도 언론 상대하잖아요. 그쪽이나 그렇죠. 또 방송 일반 언론이나 신문이나 방송에서 군을 상대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이제는 시각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군도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 압니다. 알지만은 그 군인들의 시각은 되게 좁죠. 그래서 군인들도 좀 더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이 정책적으로 좀 나와야 될 거고 우리 언론들도 한 번씩은 언론의 시각뿐만 아니라 그들과 동참하면서 그들이 어떤 고통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오늘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 저기 우리 군사 콘텐츠 이야기가 아까 전에도 좀 나왔는데 그 군과 사이가 교류가 안 되는 부분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늘을 나는 홍보실 같은 경우는 군과 사회가 교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의 모습이 군에 전달되고 군의 모습이 사회에 전달되는 그런 방송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왜 그렇게 참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 생각을 해보자면 그 뭐야 예전부터 그래왔는데 병영 특히 병사를 상대로 한 그 병영이 좀 아직도 좀 폐쇄적이지 않나. 폐쇄적인 이야기를 일단 이천희 씨는 이야기를 하셨고 이동훈 씨는 군사문화 쪽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십니까? 아까 그 군의관 얘기하셨죠. 예, 군의관 이야기했죠. 아시겠지만 뭐 그 군의관들 그 장기 안 하려는 이유가 저기 그 너무 그 군대 그 군의관에 대한 처우가 그 사회 의사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열악하죠. 예, 그러기 때문에 막 안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면은 군대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저기 그 안 돼. 그 사실은 그걸 그런 부분을 다 저기 그 아까 우리 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 우리 군은 이런 그 열악한 현실에서 불구하고 열심히 국토방에 임하고 있다 뭐 그렇게도 보여줄 수 있는데 그거를 다 그 어떤 그 어려운 현실 그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그 애를 쓰고 있으니까는 그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 현실을 좀 개선하는데 도움을 달라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거를 다 칩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감춰야 그게 또 된다. 하나 이유가 있어. 네. 우리나라에 정말 이 걸림돌이 되시는 그 분들이 계세요. 보면 군인 아닌데 군인이셨다가 오랫동안 애헴하고 나오셨다가 뒷짐지고 계신 분들 중에 뒷짐지면서 이거 해 저거 해 하라는 그런 저 분들도 계시고 많죠. 특정 단체를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좀 그래. 네. 위험하니까. 네. 아 위험하죠. 그렇죠. 또 하나는 또 이제 웃긴 게 그 엄청 내가 했네 하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한국인 특성 정서상 정말 자기는 숟가락 하나 갖다 놨는데 아 내가 말이지 내가 뭐 했는데 야 군대 그러면 돼? 이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지. 아이 이런 양반들 때문에 우리 후배들이 힘들어 죽겠는 거거든. 많죠 진짜. 이런 양반들이 계시니까 그런 컨텐츠가 팔리는 거고 이거. 아 진짜 이게 좀 어떻게 답을 좀 내야 되는데 이건 뭐 우리끼리 뭐 머리를 맞댄다고 답을 나오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죠? 그 솔직히 그 바람직한 사례는 아닌데 예. 그 바람직한 사례가 아니라는 거 제가 분명히 전제로 깔았어요. 저기 그 군대 관련 컨텐츠 중에 그래도 그 우리나라에서 그 나름대로 그 공감을 얻고 꽤 많이 팔려나간 컨텐츠가 있어요. 뭡니까? 연예인 지옥. 연예인지요. 안녕 뭐 이거 말씀이십니까?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몰라 이거. 이거 내가 편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 이거. 아이씨 내가 정리해 놓은 건데 아이씨. 물론 그 저기 그 솔직히 그 보는 솔직히 문제는 좀 많아요. 그 컨텐츠가. 아, 문제 맞죠. 폭력성을 너무. 예. 그런데 왜 그게 그 사람들한테 심지어는 그 군대 안 갔다 온 우리 여동생도 보고 얼마나 그냥 깔깔깔깔거리면서 박수를 치고 좋아했는지 그때. 그 여동생이 혹시 정지혁 여동생 같은 거 아닙니까 혹시 좀? 정지혁이 왜 나오냐. 아무튼 그게 왜 그렇게 그 공감을 얻고 인기를 얻었는지 그 이유를 제가 나름대로 그걸 하면 군대 아까 그 문 기자님 말씀하신 군대 그 민낯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이게 실제 군 생활이다. 그럼으로써 뭐 물론 진짜 그거를 보고 아주 그냥 생각 없이 깔깔거리고 웃고 넘기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왜 저렇게 우리 군에서 저렇게 구타 가혹행 이런 게 존재를 할까? 왜 저런 네모 생활을 아직도 할 수밖에 없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그 단초도 제공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간과를 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민낯. 진짜 이 민낯을 낸다는 게 저도 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압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혼날 게 겁나고 그렇죠. 위에 계신 분은 관리 추궁을 당하실 게 겁나고 정점에 계신 분은 이게 꼭 항상 군대 문제가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런 민낯을 내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봤을 땐 답은요. 군대 탓, 민간 탓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벽 좀 낮춰야 돼. 솔직히 양쪽 다. 언제까지 누구 탓 이런 식으로 내가 하면 뭐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논리처럼 이렇게 가는 게 지금 오히려 더 이런 것들을 더 키우지 않느냐. 이런 컨텐츠도 마찬가지고 컨텐츠도 이렇게 자꾸 변질돼 가고 처음엔 진짜 사나이는 정말 좋은 컨텐츠였는데 초기엔 그랬죠. 네, 그 컨텐츠가 변질되고 그러면서 이런 걸 보고 있는 사람은 군대를 안 믿게 되고 점점 더 그러면서 뭐 병역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인식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엄청 많은데 좀 우리가 이제는 군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엄청나게 한번 진짜 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철기 시대 팍팍 넘어가듯이 우리도 뭔가 한번 르네상스 같은 게 좀 있어 놔야 되지 않겠냐. 당연히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오늘 진짜 사나이 그리고 병역 문제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첫 방송이라 저희가 실수한 것도 되게 많고 준비하고 머릿속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전달을 못 해드려서 제 진행자 입장에서 되게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한번 해봤으니까 좀 더 머리도 맞대보고 해서 좀 더 재미나고 신나고 화끈한 방송으로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 좋은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독립투는 새벽 꿈에 고향을 공부 백두 있고 두부 쓰면 마음이 새로워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